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AT 2급 제60회 최신기출문제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팔 산업은 등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입니다. 자, 회계 1급과 차이가 있다면 TAT 2급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나오고 있어요. 제6기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가 되겠고요. 실무수행 유의사항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1번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세금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문제를 풀다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될 사항도 온다는 거죠. 2번에 타계정 대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요를 8번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즉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가 팔아서 나간 게 아닐 때, 그럴 때는 적요를 8번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채권, 받을 거, 채무, 줄 것, 예금 거래 있죠? 그런 것들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 쓰셔야 되고요. 자금관리, 어음 나옵니다. 그럴 때 F3번 눌러서 이것도 자금관리 해주셔야 되겠고, 특별히 제조경비하고 관련되는 거 있습니다. 공장하고 관련되는 코드들은 500번대 쓰시면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는 800번대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자료 1번 문제는 보통 이렇게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나왔어요. 사무실을 임대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임차를 했다는 건데 사무실을 빌리면서 보증금이 2,000 그리고 월세가 200이에요. 1월 1일 날짜 해서 2023년도 1월 1일 날짜부터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매월 25일 날 월세를 주기로 했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여 일반전표에 가서 보시면은 1월 1일자에 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분계는 이미 돼 있고요. 오늘은 요 날짜 25일 날짜죠. 월세 주는 날짜에 대해서 25일 날짜 이도물산 쪽에다가 지급을 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차변 쪽에 임차료라고 분개해 주셔야 돼요. 800번대. 그리고 대변 쪽에는 보통 예금 해서 200이 나갔다라고 분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요.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 그것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는 간이과세자였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이걸 먼저 쫙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에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은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이걸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 적요 부분이 있어요. 구분. 이 구분 부분에 33번이 송금명세서인데 이렇게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금 요 아래쪽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개 다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만 하라고 했다. 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날짜 쓰시고 이도물산, 이창성,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고 부동산 임대 쓰셔도 되고 임차료 쓰셔도 상관없고요. 적요나 같은 맥락이고 200 쓰시면서 1월 25일자. 자,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거가 이게 지금 상대방 은행 있죠. 계좌번호 요걸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넣어주시면서 하이픈 여기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번호는 3자리, 2자리, 5자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이픈을 넣지 않아도 알아서 자리가 맞춰지지만 계좌번호는 은행마다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1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밑에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되겠죠. 자, 2번도 들어가 볼게요. 2번. 자, 2월 10일자 버팔로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이런 어음을 우리는 받으러음이라고 하지요. 2월 10일자에 국민은행에서 할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어음 받은 날짜는 2023년도 1월 10일이에요. 그런데 만기가 4월 10일이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1,000만원 받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2월 10일 날 이 1,000만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행, 주거래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합니다. 할인을.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도 요 2달 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요. 그 이자를 우리 입장에서는 할인료라고 하는 거고 요것에 대해서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는 얘기니까요. 먼저는 어음 할인과 관련된 자료부터 입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날짜 일반 전표 오셔서 2월달 10일자에 대변 쪽으로 110번 받으러음을 빼시는 거죠. 대변 쪽에 자
이때 거래처는 버팔로. 그러면서 할인료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00만원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연이자가 12%라고 되어 있어요. 12%면 120만원이겠고 나누기 12달 하면은 10만원씩이죠. 월. 그리고 2달분이니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고요. 2월 10일자 4월 10일까지는 2달 거. 그래서 여기는 936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20만원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국민은행 넣어주시고요. 980만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받으러움에 오셔서 자금 관련 정보 꼭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받으러움에다 놓고 F3번 눌러주시면 돼요. 기능모음에 보시면 자금관리가 F3번인 걸 보실 수가 있겠지요. 자, 오셔서 지금은 할인 상태고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서 관리되고 있던 어음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할인 기관은 어디 가서 할인을 했느냐? 국민은행에서 할인을 했어요. 국민은행. 자, 할인 기관 국민은행 체크해 주시고요. 지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여긴 역선 지점이 있지만 이건 만기인 것이고 밑에 쪽에선 특별히 언급이 없어서 쓰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할인 버팔로 국민은행까지만 넣으시면 되겠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면 할인율 12% 쓰는 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12% 써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써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기타 일반거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료 1번은 2월달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영수증입니다. 자, 2번의 내역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납기 기한까지 내셔야 될 금액이 51만 6,440원이고 납기 후의 금액이 요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셨을 때 요 금액이 나갔다는 것은 납기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쵸? 2월 28일이면은 늦어도 다음 3월 10일까지는 납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산세가 안 붙어요. 그랬는데 4월 10일까지 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분개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은 대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으로 526, 960이 나갔고요. 516, 526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하단 쪽에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이 25만 8,220원이고요. 종업원이 부담한 부분이 이렇게 반반이기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종업원들은 급여에서 뗐겠죠. 그걸 예수금이라고 하고 요만큼 이건 종업원 것들이고요.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복리후생비. 그랬을 때 밑에 하단에 복리후생비 부분 중에서도 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한 번은 511번이고요. 또 하나는 811번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은 12만 9천, 12만 9,110원이 되겠고 이쪽은 12만 9,110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나머지 1,520원이 가산금이죠. 연체 가산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잡손실 계정으로 회사마다 저거를 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어차피 법인은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이렇게 기한 내에 냈어야 되는데 기한 후에 내었을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렇게 잡손실로 잡겠다는 거죠. 자, 날짜입니다. 4월달 10일자. 자, 오셔서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전체 금액은 52만 6,960원 되겠어요. 자, 차변 쪽에다가는 요 예수금 254번이죠. 예수금 금액 258220 511번. 자, 다시금 차변 쪽에 511번 복리후생비로다가 12만 9,110원 넣고요. 차변 쪽에 811번 12만 9,110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잡손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잡손실. 자, 금액은 10520 떡 떨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잘 처리가 되었어요. 500번하고 800번하고 나눠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1번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옵니다. 자, 메아리에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항상 이 부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하실 때는 요거는 유형이 11번이 아니고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일 때는 1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는 닫아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5월달 25일자 오시고요. 자, 유형은 12번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11번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을 말하는 거고 매출 중에서도 이 세율이 0%였을 때는 12번으로 가주시면서 품명은 등산모자 수량이 100개고요. 단가가 6만원 되겠습니다. 거래처 우리가 네팔이니까 여기는 메아리가 되겠네요. 메아리 넣어주시고 얘는 항상 이렇게 1번 문제는 발급 전송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갔을 때 이미 발급된 걸로 보입니다. 분계는 6월 30일 날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않았으니까요. 2번 외상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금이 없다 보니 부가세 예수금이 생기질 않아요. 아래쪽에. 그래서 바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금 오셔가지고 밑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쪽으로 들어가셔갖고 내역관리 쪽으로 들어오셔서 5월달 25일 5월달 25일 됐죠? 여기서 체크 한번 하시고 아래쪽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은 무시하시고 상단 위쪽에 전자 발행 눌러주셔서 상대편 담당자 메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발행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다가 전송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조회하셔서 발행 눌러주시면 이렇게 성공이 뜨었습니다. 됐죠? 이 부분도 잘 되었어요. 자, 여기도 조회 한번 눌러주시면 전송 성공으로 떴고요. 다시금 이렇게 전자 발행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수정입니다. 수정. 6월 10일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자, 6월 10일자 한번 가볼까요? 6월 10일자를 갔는데 계약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본 거래에 대해서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됐다. 2023년도 6월 20일자 계약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체크 한번 하시고 수정 눌러주셔서 이 수정 사유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계약이 해제가 되겠죠. 4번 계약의 해제. 그랬을 때 여기서 2, 3, 4에 들어가는 애들은 요 안에 들어왔을 때 날짜를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20일 날짜를 바꿔주시겠고요. 계약 해제라고 써주셔도 되죠. 계약 해제. 자, 그러면서 500에 50만 원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결국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실제로 발급 전송에 가셔서 날짜 6월 20일자 가셔서 여기서도 체크하시고 방금 했던 1번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발급 전송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일 전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부분 항상 분기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발행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오셔가지고 자, 매출 조회 한번 하시고 발행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X표시 눌렀습니다. 자, 오셔서 조회 버튼 눌렀는데 밑에 하단 쪽에 현금 처리가 자, 20일 날짜로 여기 지금 보시면요. 분계를 잘못하면 틀렸을 건데 지금이라도 와서 확인해 보시면 선수금으로 돼 있잖아요. 선수금과 현금. 그러면은 6월달 20일 날짜 갔을 때 이 분계가 제품 매출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자, 이 부분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현금, 선수금 이렇게 돼 있었지 않나요? 자, 제품 매출 여기가 259 선수금으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선수금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마이너스 빨간색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현금으로 해가지고 현금 마이너스 550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550 잘 빨간색 없어졌죠? 이렇게 마이너스 처리될 수 있도록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선수금이 나왔을 때 저 분계 많이 틀립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방법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마이너스 처리한 걸로 처리됐습니다. 됐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없애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3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로다가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지 않습니까? 요 자료 1번을 보시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두 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땐 유형을 12번으로 이쪽에 넣으실 때는 유형이 12번이겠지만 이 분계 부분 하실 때는 4번으로다가 이 카드로 다 결제한 부분은 4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요 상단 위쪽에 오셔서 7월달 9일자 오시고요. 유형은 12번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거 보시고 17번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고요. 결제는 카드로다가 해서 언니가 누구냐? 세금계산서가 언니니까 품명은 등산복 넣어주시고 수량 10개 40만 원이에요. 거래처는 승연무역 전자입니다. 1번. 그리고 분계는 4번으로 해주시는데요. 신용카드는 BC카드군요. BC카드 넣어주시고 확인되었어요. 이렇게 제품 매출로 가시고 비록 이제 제품 매출이었기 때문에 차변에는 카드를 긁었지만은 외상 매출금 뜨시고요. 여기가 미리 BC카드로다가 처리해 주시면은 1번 잘 끝났습니다. 자, 2번의 경우를 보시면은 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고요. 그랬을 때 요거 같은 경우도 바로 7월달 13일자 저게 바로 17번 카드가 되겠죠. 우리카드,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가 되겠고 확인했습니다. 분명 제품을 매출했다. 공급가는 세금 합쳐진 금액으로 넣고 거래처예요. 거래처는 최종길 삼광산업이군요. 삼광산업 카드니까 전자세금은 지나가시고 4번으로 분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 제품을 매출했다. 그렇죠. 현금 영수증 나왔고요. 7월 21일자 현금 영수증이면 쭉 내려오셔서 현과 22번이 되겠습니다. 분명은 제품. 공급가는 세금 합쳐진 209를 넣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부가세 나오고 거래처 이 주영에게 팔았다. 자, 여기도 분계가 1번 현금이니까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싹 맞춰 주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는 이미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가보시면 부속 서류가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에 오셔서 이게 예정 신고 기간이면 7월부터 9월 사이죠. 자, 상단에 불러오기 찍어주셨을 때 이렇게 잘 불러와지면서 1번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있으면은 이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 400이 빠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3번에 예정신고서 반영하는 부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서에 가셔서 보시면 7월 1일부터 9월달 30일자에 가셨을 때 각각 자,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1번 금액은 이쪽에 포함이 됐겠고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또 이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끝났습니다. 12번, 카드 4번, 17번, 3번 또는 4번, 22 현금 넣어주시겠고요. 잘 됐죠? 4번이 되겠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왔습니다. 자, 이 수출실적 명세서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쭉 내려가고 보셨을 때 선적일이 언제냐 요걸 일단 찾아주시는 겁니다. 11월 20일 날 배에다가 실어버린 날짜가 11월 20일이에요. 그거를 일단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11월 15일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11월 15일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출 계약은 10일 날 했지만 수출 대금 11월 15일에 전액 원화로 환가하여 이렇게 환가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미리 선수금 받은 걸로 처리가 됐겠죠. 일반 전표 가셔서 11월 15일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선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참 쉽게 나왔네요. 요 부분하고 금액이 달러 기준이 같아요. 그러니 별로 헷갈릴 수도 없겠군요. 자, 해서 확인해가지고 거래 자료 입력하라고 그랬으면은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선적일 날짜 11월 20일 날짜로 하시고 16번 수출이에요. 품명은 제품으로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 부분은요. 방금 계산됐던 금액 있죠? 그 금액을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1344만원 1344만원 넣으시고 거래처는 K 넣으셔서 전자 아니고요. 수출은 직수출일 때는 지나가시면서 분계는 이미 받아버렸어요. 자, 대변 쪽에는 제품 매출이겠고 차변에는 259 선수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셔야 돼서 쭉 오셔서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갔죠. 그 가운데서도 이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상단 위쪽에 보시면 이 번호가 수출 신고 번호예요. 5번 칸 보시고 071-18-00-558574번. 자, 정확히 번호 넣으시면 알아서 들어가면서 2023년도 11월 20일자 통화 코드지요. 통화 코드는 USD니까 달러입니다. 미국이라고 검색하시고 자, 환율이 1120.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여기 쭉 보셔가지고 결제 금액 49번 있죠. 다른 숫자들 많지만 꼭 49번을 보시고요. 12,000달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원화 금액이 1,344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도 X 표시 눌러주시겠고 신고서 반영은 자, 신고서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기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찍어서 자, 이렇게 해서 16번 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타 칸에 수출이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케이. 16번 수출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회 1번 환경 설정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환경 설정 오셔서 네팔 산업의 환경 설정 정보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환경 설정 중에서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세목, 미사용, 세 자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드 번호 넣으실 때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갔을 때 코드 번호들이 쭉 보이는데 요때 뒤쪽으로 쓰는 세부 항목은 없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버림, 반올림 맞습니다. 카드 입력 방식에 대해서는 2번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런가요? 카드 쪽으로 가가지고 공급가액 표시 방법이 다 지금 보시면은 2번 쪽 회계 쪽에 가셨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카드 입력 방식은 1번으로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에 포함해가지고 돼 있어서 3번이 틀렸다. 카드 채무는 253번 미지급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6월 20일자 수정세금 계산서 수정사유 코드 가서 또 볼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6월 20일자 조회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수정세금 계산서 들어가셔서 상단 위쪽에 수정사유 입력은 4번 계약이 해제가 되겠어요. 3번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거래처 메아리에 전자발행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하셔가지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봅시다. 자, 그 가운데서도 1기 확정이다. 4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자, 찍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메아리 자, 가보니까요. 공급가액 요거는 세금 뺀 800만큼이 되겠습니다. 4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셔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는 36매가 되겠습니다. 36매가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를 가셔갖고 신용카드 그 가운데서도 과세 매출분 합계 금액이 얼마냐? 자, 이게 예정이면 7월부터 9월 날짜 잘 쓰시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서 과세 매출분 과세 중에서도 매출 합계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453만 9천 원 되겠지요. 6번 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서 신고서 오셔가지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세금 계산서 5번 난 금액이 얼마냐? 2기 예정이면은 7월 1일부터 9월달 30일까지 왔어요.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겠고요. 5번 칸. 자, 가서 보시면은 1400. 오케이. 1400 되겠습니다.
자, 연료진 창을 보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서 이계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첨부 서류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자. 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당근 있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관련된 자료가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있어요. 영세율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물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보셔야 되는 거죠. 고정자산 이 부분이 매입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없어요. 자, 18번 수출실적입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 오셔가지고 이익이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 자료가 되겠고요. 그 가운데서도 10번 들어갔을 때 수출한 재화 원화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원화 금액이 상단 위쪽이죠. 10번이 눈에 잘 튀지를 않아가지고 한참 헤맸네요. 1,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익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조회를 또 가야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익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죠? 자, 그 상태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총 금액은 얼마냐? 두 개 합쳐진 금액이니까 1,844만 원 되겠죠. 오케이. 신고서 조회하셔서 이익 확정 신고 기간에 14번 칸입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5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매입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금액을 쓸 뻔했어요. 세액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질문은 세액이니까 15,000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산입니다. 결산은 크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눠지죠. 그 가운데서도 수동결산 중에 매도가능증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2023년도 12월 31일 날짜에 현재 100주가 48,000원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48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하겠는데 항상 평가할 때는 그 전 연도에 6만 원으로다가 100주 6만 원씩 평가를 해놨고요. 그렇게 됐으면은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5월 27일 날 2022년도 취득을 했는데 2022년도 12월 31일 날짜에 만원만큼이 올라가지고 매도가능증권 해서 100만 원만큼이 대변 쪽에 매도가능증권 평가해가지고 이익 나온 걸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언제요? 2022년도 10월 31일 날짜에 이렇게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2023년도 10월 31일입니다. 오히려 매도가능증권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 100주 48,000원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6만원 가던 게 48,000원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해서 대변 쪽으로 매도가능증권이 120만원만큼이 차이가 나죠. 지금 보시면 12,000원 차이가 나고 100주니까요. 그랬을 때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여기 지금 전부 다 처분이 아니에요. 평가지 해서 손해났다. 평가 손실로다가 여기 120을 잡는 게 아니고요. 20만원만 평가 손실이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2022년도 12월 31일 날짜에 지금 처리했던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 부분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이쪽에 있던 것을 빼서 정리를 해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에 자, 12월 31일자에 자, 대변부터 갈까요? 178번 매도가능증권 120만원이 나갔는데 이유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20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그 다음 2번에서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 자, 퇴직급여 추계란 말은 우리 회사 1년 이상 근속을 하면은 법에서 주도록되어 있는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이 퇴직금을 주셔야 되는데 그 추계액을 계산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부는 3,200이 필요하고 관리부는 2,600이 필요한데요. 지금 생산부는 2,500만큼이 이렇게 충당부채로 남아있고요. 잔액으로 남아있고 관리부는 1,500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나는 만큼 여기서는 700이 차이가 나고 이쪽에서는 1,100이 더 추가적으로다가
자, 보충을 하셔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쭉 가셨을 때 노무비 쪽 이 퇴직급여 전입액 칸이에요. 2번 칸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연금 충당금 전입액이 아니고 요 자리다가 700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관리부 거는 판매별 관리비 쪽으로 오셔가지고 퇴직급여 전입액 칸에다가 금방 1100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기말 재고자산 중에 원재료 제품 2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말 원재료 부분에 도착지 인도 조건 중에 운송 중인 재고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돼 있어요. 도착을 해야지만이 우리 물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0은 빼고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쭉 보셨을 때 기말 원재료 금액은 2천만 넣으시고요. 또 쭉 오셔서 제품 있지요? 제품, 기말 제품도 3,500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전표 추가 한번 눌러주시면서 자, 일반 전표 12월달 가서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은 방금 이 자동 결산 부분들 결차결대로 돼가지고 반영된 거 보실 수가 있겠고, 합계전 일산표를 가셔서 12월 31일자에 요 생산부 거 퇴직급여 있지요. 해서 요 퇴직연금 요거는 아니고 연금은 아니고 우리는 비유동 부채 쪽에 여기 보시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800 있잖아요. 5,800의 의미가 요 금액이 다 합쳐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 가셔서 12월달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단기순이익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잉여금에 오신다는 거죠. 이해든 아니오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 상황에서 요 상단 위쪽에 날짜 처분 예정일 단기 2024년도 3월 31일 2023년도 3월 31일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전표 추가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수동 결산 했죠. 그런 다음에 자동 결산 했죠.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잉여금 오시고 나머지 재무상태표까지 딱 가시는 순서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셔서 여기는 제가 뭔가 틀렸네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기말 원재료 2,500만큼 뭔가가 지금 틀렸다. 와, 자, 제가 이쪽을 잊지를 않았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포함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자,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늦게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방금 요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요. 뭘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 있던 수동 결산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F5번 누르셔가지고 방금 하셨던 결산 분기하고 잉여금 2개 있지요. 얘네들에 대해서 전체 삭제를 해버리십니다. 전체 삭제를 하시면은 다 지워졌죠. 그렇게 하고 다시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들어가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기존 자료를 일단 불러와도 되겠죠. 왜냐면 이 기말 원재료 부분만 틀린 거니까 이 자리를 2,500으로 넣으신다는 거죠.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바로 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 2,500을 다 써도 됐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점표 추가. 자,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대로 자동 결산 했으니까요. 손익계산서 오시고 12월달 찍어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밑에 당기순이익 금액이 좀 틀어졌어요. 2억. 그 다음에는 잉여금에 오셔서 얘든 아니오든 여기가 2억 넘게 좀 있는 거 보시고요. 날짜 정확히 다시 써주시고 3월달 31일 2023년도 3월달 31일 쓰시고 전표 추가 하시고, 재무상태표까지는 이제 굳이 뭐 가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또 답안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21번입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등 송금명세서. 요 기업은행 은행 코드 번호는 3번이군요. 003번. 003번. 자, 22번입니다. 받으러 온 현황 조회하셔가지고 받으러 온 총액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받으러 온 현황 조회를 가셔가지고 첫 번째 지금 할인한 받으러 온 총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는 게 좋을지 할인하고 관련된 부분 내용이 조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3월달 31일 찍어주시겠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 원금 3월 15일, 4월 10일 해서 날짜들이 쭉 들어가져 있는데 날짜 부분에서요. 자, 이 가운데서 할인한 받으러 온 총액은 얼마냐? 미보유 금액 1,500 해서 여기가 상태가 써 있어서 1,500인지 이걸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군요. 자, 그랬으면 좀 어려웠겠습니다. 3번입니다. 거래처 원장을 또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서 5월 말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앞에는 상관이 없고 뒤에는 꼭 5월달 31일 108번 외상 매출금 맞죠? 그 가운데서도 옳지 않은 거 매알이 820 그런 다음에 샤크 산업 바로 밑에 1980 있었고요. 설악 다 바로 밑에 2200인데 220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볼핑 블루 330 오케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9월 말 여기 날짜를 9월달 30 고쳐주시고요. 카드는 우리 카드 외상 매출금 잔액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카드 쭉 찍어서 143만원 나왔습니다. 자, 임차료입니다. 1월 개표 조회로 하러 가시겠습니다. 1월 개표 조회하셔서 1개표, 월개표 그 중에서도 월개표 찍어주시겠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임차료가 얼마나 되느냐. 참 이거 월세 부담되죠. 월세가 275만원 되겠습니다. 275만원. 그리고 1월 개표 조회하셔서 영업의 비용 총액은 얼마냐? 영업의 비용은 84만 6천원 되겠습니다. 84만 6천원. 1월 개표 조회하셔서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날짜 바꿔주시겠고 4월부터 6월까지. 자, 복리후생비 제조입니다. 그렇다면 500번대 제조 오셔서 금액은요 162만 9천 11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월 개표 4,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오셔가지고 제품 매출 발생액 금액이 얼마냐 입니다. 제품 매출이면 매출 쪽으로 가셔가지고 매출 그쵸 제품 매출 쪽에 왔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대변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오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404번 제품 매출 보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이게 지금 대변 쪽에 제품 매출 금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산기 한번 눌러갖고 보겠습니다. 계산기 눌러서 45513-110 더하기 28140 더하기 181640 더하기 해보니까요. 2552993-110 오케이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수환표도 가볼게요. 합계잔액 수환표 오셔서 그 중에서도 4월 말 예수금 금액이 얼마냐? 4월 말 그래서 예수금 254번 예수금 부채지요. 유동부채 중에서 예수금 잔액은 1067780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6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냐? 선수 6506000 그랬는데 지금 날짜를 6월달로 안 고쳐가지고 금액이 안 맞았고요. 6월달 걸로 오셔가지고 선수금 금액 확인해 보시면은 7506000 오케이 앞에서 분계 잘했으면은 정확히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오셔가지고 12월달 오셔서 손익계산서 정기 대비 단기 수선비 증감액이 얼마냐? 그래서 수선비를 가셔가지고 수선비 해서요. 수선 여기 있네요. 42만 6천 원이 증가했어요.
결국 계산하기 좀 편하게 돼 있었고요.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12월달 찍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갑시다. 해서 비유동부채 중에 가서 보시면은 5,800만큼 확인됐죠.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얼마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결국 마이너스 났습니다. 20만원. 자,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 2월 이익잉여금, 즉 375번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그 금액이 되는 거니까 352-489-970 오케이. 자, 잘 되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었고요. 자, 근로소득관리 인사급여 쪽으로 오셔서 일용직사원의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용직사원은 따로 관리하는 요 자리 요쪽으로 가셔야 돼요. 일용직사원 등록 쪽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료 1번 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창을 띄우지 않게 눌러주시겠고 코드 번호입니다. 2201번 2201번으로 등록해 주시는데 사원명이 이지원이에요. 이렇게 이지원 그러면서 주민번호 내국인 88100710932112 됐죠? 입사일 2023년도 12월 0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소 부분입니다. 주소 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4 조회 결과가 없어요. 조회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죠. 여기 주소 칸에다 그냥 타자 찍을게요. 굳이 주소에 대한 사항은 우편번호 생략하고 넣으라 그랬으니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실수를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기 보시고 천천히 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빠뜨리지만 않으면 되고요. 전화번호 나와 있는 자료 꼼꼼히 지금 넣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걸 넣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주시면은 요 부분이 중요하죠. 요거를 매일 지급했느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요 지급 방식이 매일 지급 방식이에요. 그리고 정상급여 여기다가 꼭 급여를 쓰셔야 됩니다. 급여가 지금 현재 20만원 일당이 20만원씩이고요. 쭉 내려오셔서 나머지 부분에서 사회보험 중에서는 고용보험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계정 과목 같은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굳이 한다 그러면 작급으로 넣을게요. 507번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쪽으로 오셔서 해당되는 월수가 12월 달이군요. 12월 달. 그래서 12월 달에 일을 했고 이 지원에 대해서 날짜, 일한 날짜가 5일, 동그라미 6, 7, 8, 9일까지 동글동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6일인가요? 5, 6, 7, 8, 9 해서 9일까지 5일 동안만 100만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알아서 다 계산이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오셔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가서 이 세금이지요. 12월달 자 여기도 12월 귀속 12월 귀속으로 넣어주시고 보시면은 일용근로 해서 6,750원 소득세 계산이 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는 건데 조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12월달 일용직 급여 조회했을 때 원천징수되는 대상 소득세는 6,750원이고 그 다음에 총 지급시 공제 총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쭉 오셔서 12월 이런 화면을 닫지 말아야 될까봐요. 그렇게 하고 쭉 가셔서 맨 밑에 차인 지급액 부분에 여기 공제 총액은 16,400원 나왔습니다. 16,400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오셔서 A10번에 속하는 인원은 3명. 그쵸? 그렇게 하고 소득세 금액은 406,660원 되겠죠. 자, 2번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시면 8월달 급여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매월 25일날 급여는 지급하고 있는데 이 김현준 사원 생산부 2023년도 8월 25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 과제 첫 번째 하실 일이 김현준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급여 쪽으로 들어오셔서 사원 등록, 그 가운데서도 김현준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퇴사 날짜를 2023년도 8월 25일 2월 될 일은 이제 없으니까요. 프로 체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파랗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나오셔서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쪽으로 들어갑니다. 상단 위쪽에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급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공제 등록 쪽에 오셔서 요 첫 번째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눌러주시겠고요. 코드 번호는 여기 가운데 600으로 알아서 생기면서 건강보험료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급여에서는 공제할 거니까 여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장기 요양 보험료 정산 됐어요. 해서 장기 요양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 항목까지 다 넣었으면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자, 귀속 연월은 8월달 08이 되겠죠. 1번. 자, 김현준 사원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350만큼 기본급 넣어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 31,500원 전부 제대로 됐군요. 만약에 이 금액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요 예전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고요. AT 자격시험 센터에 가셔서 다시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요 실수령액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중도퇴사자는 정산을 하셔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아서 지금 환급이 떴습니다. 환급이 기납부세액이 많아갖고 환급이 떴고요. 여기 소득세 부분에 반영이 안 됐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반영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영 눌러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4번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가셔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해당되는 달이 8월달이고 그 달 8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8월로 찍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요 환급 떴지 않습니까? 환급 해주시고요. 문제는 끝까지 조정 대상 환급액이 다음 달로 2월 된다 그랬으니까요. 4월, 2월 환급액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자, 문제 조회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히 맞지를 않으면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정확히 지금 잘 맞아줬기 때문에 바로 조회 들어가셔가지고 1번 김현준 8월 급여자료 조회하셔서 차인 지급액입니다. 383만 1,230원 맞죠? 그 다음에 75번 현 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중도퇴사자 정산에 들어오셔서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75번 칸이 있어요.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부분은. 그런 다음에 여기도 중도 탭을 찍으셔갖고 77번. 자, 77번을 보시면요. 77번 항목에 차감 징수세액은 오히려 환급이 떴습니다. 환급이. 그래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68만 9,360원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실효세율은 현재 여기 있던 총 급여의 2,800만 원에 1.3%가 실효세율이 되겠습니다. 계산했을 때 이 계산된 세금 있죠? 36만 8,825원이라고 하는 총 급여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평가 문제 밑에 8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가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6번 소득세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6번 소득세 금액 합계를 요걸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환급 나왔습니다. 23만 2,800원 되겠죠. 3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중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배우자 김세의 의료비 지출 내역 중에서 건강검진 비용 자신이 부담한 부분하고요.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까지인 거 아시지요? 75만 원이면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을 하시고요.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서 50만 원만 보태가지고 255만 원 넣으시면 되겠어요. 신용카드,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이무상에 대해서 의료비 쪽으로 왔어요. 방금 배우자죠. 김세희. 의료비의 경우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고해 보시면은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은 요 십자입니다. 십자가 의미하는 바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직계 존속, 위로 가시면 직계 존속, 아래는 비속이죠. 형제 자매까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 않죠. 그리고 보험료는 두 개. 지금 다 따진다고 돼 있어요. 나이도 따지고, 그리고 소득 제한, 소득도 있습니다.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자, 방금 고쳤어요.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해놓고 없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기부금 부분, 나머지 신용카드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만 제한이 있습니다. 자, XX, 여기 00, 그 다음에 X0이에요. 이 세 가지 부분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상호는 지나가시고 의료비 코드는 국세청, 건수는 한 건으로 몰아넣으시면서 금액은 255만원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요. 안경은 50만원까지만 넣으시고 그 다음입니다. 신용카드 쪽으로 오셔서 신용카드 여기죠. 신용카드 이인웅이가 누굴까요? 그래서 톡톡 찍어 보시면은 이인웅 신용카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대상이 되질 않는가 봅니다. 이인웅이가 가서 봤을 때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대상이 되지가 않죠. 넣으실 수가 없어요. 두 번 톡톡 찍어봤는데 이렇게 자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현금 영수증 이무상 본인입니다. 그래서 쭉 오셔가지고 현금 영수증 오셔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부분에다가 1번 1300 넣으시고 전통시장분 545만원 되겠고요. 대중교통 45만원 넣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형제자매는 되질 않고 전속과 비속만 됐고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는 둘 다 보장성으로 되어 있군요. 보장성은 요 상관이 없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서 이무상 본인 것에 대해서 보험료 상단 위쪽에 72만원 넣으시면 되고요. 이영근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자, 해당이 되죠. 보험료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 제한 그리고 소득 제한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존속은 60세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자, 여기 지금 60세 이상 된다고 했던 것은 소득의 제한이 소득이 지금 어떻게 보면 100만원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쭉 내려가지고 엄마 벌써 끝났네요. 의료비 방금 넣으셨죠? 신용카드는 넣으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잘 넣었습니다. 조회 들어가 볼까요? 자, 조회 부분에서 1번 이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셔서 42번이죠. 42번 신용카드 쭉 보시면서 42번 그 가운데서도 자, 요 금액 중에 최종 공제액이 얼마냐? 최종 공제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확인 한번 눌렀는데요. 최종 공제액. 자, 방금 우리가 여기다가 금액을 넣었었는데 내용이 없어졌어요. 1300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1300만큼 저도 넣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그쵸. 266만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266만원 최종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셔서 56번이에요. 56번 칸에 가셔서 근로소득 공제는 66만원 받습니다. 자, 61번 항목에 보시면 보험인데 세액공제 금액은 12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16만 6,500원 오케이. 77번 가볼게요. 77번에서 소득세 금액은요. 황금 나왔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70만 120원 나왔고 실효세율은 3.1이 되겠습니다. 3.1.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